전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크고 작은 하자들이 생겨서 집을 수리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요. 이때의 수리 비용을 집주인, 세입자 중에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만약 잘 알고 계시더라도 이것을 모르신다면 안 써도 될 돈까지 쓰게 되면서 호구 잡히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떤 하자가 발생해도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할 때 감정 소모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챙겨봐주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각자 수리를 담당해야 하는 영역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만약 집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 화면을 보신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그림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항상 변수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원리를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한데요.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4조 3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영역을 명시합니다. 먼저 임대인이 부담하는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주요 설비에 해당하는 부분, 즉 보일러, 누수, 곰팡이, 도배장판 등의 주요 설비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영역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요 설비라도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품 교체나 통상의 간단한 수선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서 집주인은 주요 설비, 세입자는 소모품 교체 및 간단한 수선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설비는 정확히 뭐고 간단한 수선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너무 애매모호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자라도 혼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집 구조체에 가까운 설비인가, 아니면 다이소나 쿠팡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모품에 가까운가. 집 구조체에 더 가까운 설비라면 집주인 부담, 다이소나 쿠팡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모품에 가깝다면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하면 보일러는 방바닥 구조 안으로도 들어가고 수도관이 벽을 타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 구조체에 더 가깝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면대 수도꼭지 교체를 보겠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는 쿠팡에 검색해보면 저렴한 금액대의 수도꼭지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가진단 질문은 이해가 쉽도록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자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써가면서 호구 잡히게 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한다. 아니, 전월세에 거주하는 상황이면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알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독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연락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그 다음에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항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수리하고 나서 집주인에게 비용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말을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두 번 하기 귀찮아서 수리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연락해서 통보한다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원상복구해달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리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임차인의 통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 의무에서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데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발견한 하자를 통보하지 않고 수리 먼저 했을 경우 수리비 반환이 어렵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수리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되면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따라 추가적인 수리 비용까지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괜히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했다가 내가 비용을 다 지불하는 호구가 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상황,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대충 본다.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부분도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란 정식 서류에 추가적으로 기입하는 특별한 합의 내용을 의미하는데요. 특약사항에 보일러, 도배, 장판, 누수 관련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와 같이 원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데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수리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모든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특약이 작성되었다면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특약사항에 세입자가 부담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가 잘 안돼서 분쟁이 생길 때 감정 소모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와, 이 사람은 아예 말이 안 통한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 수리비용 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말이 안 통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이나 상가에서 임대 관련된 법률 분쟁을 조정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조정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억 원 미만의 금액이라면 수수료 만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전화 예약 또는 인터넷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로 거주할 때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집주인, 세입자 중에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음에도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만큼 억울할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돈과 권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